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지금 잘 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아이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영아기. 이때 나타나는 여러 발달 신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오늘 그 핵심만 쏙쏙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영아기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흔히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바로 이 시기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튼튼하게 지탱해줄 기초를 다지는 때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의 시작점, 정말 가장 근본적인 시간인 셈이죠. 네, 맞아요. 영아기는 그야말로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가진 모든 가능성, 그 씨앗이 바로 이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찬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시기는 동시에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발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바로 이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좀 늦는 것 같네? 하는 발달 지연이라든지 부모랑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걸 좀 힘들어하는 애착 문제 같은 것들요. 또 유난히 많이 울거나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서 행동 문제도 관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뤄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의 첫 신호들도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징후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진단을 내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이나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우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리가 흔히 ASD라고 부르죠. 이게 도대체 뭘까? 간단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또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달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짓거나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좀 드물고 이름을 여러 번 불러도 잘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보다는 어떤 특정 사물에만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후 18개월 정도가 되면 언어 발달이 눈에 띄게 늦거나 손을 파닥이는 것처럼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지적 장애와 운동 장애의 징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랑 또 몸을 움직이는 신체적인 발달, 그 이정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지적 장애는 학습이나 언어, 사회성처럼 발달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운동 장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몸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신체적인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의 경우는요, 어떤 특정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발달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계속해서 좀 느린 편이고요. 새로운 걸 배울 때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운동장애의 신호는 좀 더 눈에 잘 띄게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몸에 힘이 너무 없어서 축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뻣뻣하다거나 자세가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발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바로 뒤집기, 혼자 앉기, 걷기 같은 정말 핵심적인 신체 발달 단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눈에 띄게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징후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관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서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부모님 마음속에는 딱 이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걱정도 되고 막막하실 수 있죠? 그런 걱정을 이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조기 발견이에요. 누구보다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 보호자의 관찰을 믿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 평가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꼭 맞는 지원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신속한 개입입니다. 여기서 전문가 평가라고 하니까 뭔가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사회성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 뭔지 찾아주기 위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네,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행동하는가. 다시 말해서 조기 개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평생에 걸친 성장 경로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바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니까요. 그리고요, 이 모든 과정은 절대로 부모님 혼자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에요. 이건 부모님,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또 의사나 치료사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아이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뭘까요? 저는 그게 아이가 가진 어려움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가. 바로 우리의 관심과 행동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세심한 관찰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